독서클럽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중요하듯 동시에 어떻게 실패할 것인가 라는 질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실패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금술사들은 말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할 때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될 거라고 믿는 수밖에 없다. 그게 유일한 강력한 답이다. 지금 하고 있는 결과가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실패하기 전까지는 절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 속에서 실패하는 것과 실패할 것이라는 예감 속에서 실패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패할 것이라는 예감이 적중되는 순간 우리가 잃고 마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에 대한 확고한 믿음 속에서 실패할 경우 우리는 시리에 빠지기보다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고쳐야 할지 등등 개선책을 강구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실패의 예감 속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목표를 하향 조정합니다. 더 이루기 쉬운 목표에 초점을 맞추면 잠재력을 온전하게 펼칠 수 없습니다. 성장이 아니라 유지 방안을 강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현상 유지는 곧 회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성공 속에서 실패하라. 성공과 실패는 인생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평범한 현상입니다. 성공하는 방식과 실패하는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반성이 있으면 우리는 쉽게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나요? 괜찮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충분히 즐기십시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일을 통해 분명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만 확고하게 지켜나가십시오. 당신에게는 당신의 세상을 움직일 힘이 있습니다. 충분히 시도하십시오. 실패와 두려움을 맞서는 또 다른 자세는 충분히 시도하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당신의 안전은 숫자와 평균의 법칙에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단 한 번만 던지면 어떤 숫자가 나올지는 순전히 운에 달려 있습니다. 주사위를 10번 던지더라도 어떤 숫자가 나올지는 여전히 운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주사위를 150번쯤 던졌다면 이때는 평균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주사위에 각 숫자가 나오는 빈도가 서로 엇비슷할 확률 또한 높아집니다. 당신의 성공을 운에 맡길 수 없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한 가지 일을 아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연습하고 훈련하면 시도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평균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평균의 법칙이 적용될 때 확률은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몇 번의 시도만을 넣고 성공 확률을 운운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공 확률을 극대화하려면 무조건 많이 시도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시도하기 전까지는 원하지 않는 숫자가 나왔다고 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충분히 시도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저 때로는 성공을 하고 때로는 실패를 할 뿐입니다. 연금술사들은 말합니다. 수십 년 동안 한 업계에서 성공한 인물로 존경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사람이 거둔 성공의 크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충분히 정상 도전을 시도했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다. 이 말 속에는 성공의 제1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등장으로 히말라야 산맥을 정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 히말라야 정복을 위해 산을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운에 당첨된 벼락부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존경받아 마땅한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햇빛도 필요하고 비바람도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슬픈 영화를 보고 난 후 삶의 의욕을 회복하는 경우가 있듯이 부정적 감정을 통해 삶의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메시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걱정이나 두려움도 용량만 잘 지키면 약이 된다고 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어떤 문제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응하면 된답니다. 이와 동시에 모든 것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중하게 대할 필요도 없지만 부정적인 감정들을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소홀히 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냉정하게 그것들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유를 헤아려 거기에 맞게 대접하면 충분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도 매일 좌절을 합니다. 다만 매일 좌절을 딛고 행동에 나서는데 성공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매일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한 걸음을 떼고 나면 다음 걸음부터는 가벼워지고 빨라집니다. 당신이 원하는 가장 멋진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시나리오로 짜서 반복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최선의 전력을 정해놓은 시간에 주기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해피엔딩을 상상하는 동안에도 걱정과 두려움이 소록소록 떠오를 테니까. 하지만 해피엔딩 시나리오는 머릿속에 새로운 연결망을 구축해줍니다. 긍정적으로 이어지는 이 연결망은 처음에는 좁고 엉성한 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확장되고 최종적으로는 초고속 광대역 데이터망으로 변신합니다. 해피엔딩 시나리오는 자기 시현적 예언의 힘을 발휘합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떠올리는 연습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것인지 부정적인 사람이 될 것인지는 오직 훈련과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긍정적인 삶과 부정적인 삶 가운데 긍정적인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더 아름답습니다. 이제 한두 번의 시도로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기보다 충분한 시도를 통해 성공을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삶과 부정적인 삶 중 긍정적인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독서클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